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은 A와 R값 구해내면 됩니다. 자, A2가 4, 두 번째 항은 AR이 되겠죠. 이 값이 4고요. 자, 이거 바꿔보면요. 첫 번째 항은 A라고 쓰고요. 자, 일곱 번째 항은 AR의 6제곱입니다.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인데 전체 제곱이 있죠. A 제곱에 R 4제곱 되겠네요. A 제곱 약분되고요. 이렇게 나누면 R 4제곱도 약분되면 여기 R 제곱 되겠네요. R 제곱분의 1이 2가 됩니다. R 제곱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AR이 4인데요. 웃는 게 지금 A 네 번째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거는 AR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AR의 세제곱은 이거 두 개를 곱해보면은 AR의 세제곱이 나오네요. 그렇죠? 두 개를 곱해보면 AR의 세제곱이 4 곱하기 2분의 1에서 2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7 빼기 A2의 값을 구하라. 등차수열 그랬어요. 등차수열은요, 일반항이 A 더하기 n-1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항은요, A 더하기 7-1이니까 6D가 되겠죠. 6D 이렇게 표현되고요. 빼기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빼주면은 A 사라지고요. 6D 빼기 D니까 5D가 됩니다. 5D. 그래서 보면 차이가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은 5번 차이가 나죠. 5번 공차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빼면은 5D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해주면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가 2, A6이 9일 때 A3과 A5의 곱배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 나왔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공비 한 번 곱한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비를 5번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뭐 연립방식 풀면 A랑 R 구할 수 있고요. 이 문제 보면은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곱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 곱해보면은 A 제곱에 R의 6제곱. 자, 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자, 이거 두 개 그냥 곱해버리면 A 제곱에 R 6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곱해버리면 답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2, 9, 18.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다요. A3이 6이고 A6은 3의 A4일 때 A9의 값을 구하라. 등비수열은요, 첫째 항과 공비 가지고 풉니다. 세 번째 항이 6이다.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되겠죠. 이 값이 6이고요. 여섯 번째 항은 AR 5제곱은 자, 3 곱하기 네 번째 항은 AR 3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양변 A로 나누면 사라지고요. R 세제곱으로 나누면은 R 제곱이 3 이렇게 돼요. 그리고 R 제곱이 3이니까 이거 나누면은 A는 2 되겠네요. 자, A와 R 값 구했죠, 이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은 AR의 8제곱 구하면 되겠죠. 자, A는 2고요. R의 8제곱인데 R의 8제곱은 R의 제곱의 4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R제곱이 3이니까요. 3의 4제곱은 81 되겠죠. 81 곱하기 2. 16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등비 중앙 이용하겠습니다. 가운데의 제곱이, 이거 제곱이 이거 두 개 곱한 거 같죠? 제곱하면은 16 곱하기 2니까 32는 자, 이거 두 개를 곱하면요 3 이렇게 약분되고 2a 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a 제곱은 16이고요. 자, a 값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4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4 곱하기 A6이 64일 때
A5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등비수열은요, 일반적인 방법은 A와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번째 항은 A의 공비 3번 곱한 거, AR 세제곱이고요.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이 돼요. 곱해보면은, A제곱에 R의 8제곱 되겠죠. 요 값이 63 겁니다. 묻는 문제는, A5를 구하라고 했죠. A5는 AR의 4제곱이 있죠. 여기서, 이거를요, AR 4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값이 64. 그래서 AR의 4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8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 A4, A6, A5와의 관계가 등비 중앙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A5의 제곱이 A4 곱하기 A6과 같다. 등비 중앙이 보이면 이걸 이용해 주는데 이 값이 64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A5는 양수니까 플러스 8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3 더하기 A6이 25, A8이 23일 때 A4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첫째 항 A와 공차 D, 자, 이거를 구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되겠죠.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차를 5번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7D, 이 값이 25가 되고요. 자, 여덟 번째 항은 A 플러스 7D가 되겠죠. 바로 그냥 A 플러스 7D 23. 자,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D를 소거시키겠습니다.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빼주면 A 되고요. D 사라지고 25에서 23 빼주면 2. 자, A 값 2인 거 구했고요. 자, 공차를 구해보면요. A에 2 대입해보면 자, 2 넘어가면 21이고 7로 나누면 3. 첫째 항은 2고 공차는 3인 거 알아냈고요. 네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 공차는 3이니까 곱하면 9.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4가 100일 때 A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네 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은요. 우리 첫 번째 항에 공차를 3번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첫째 항 지금 이걸 구하는 거죠. 그리고 공차가 문제에서 3이라고 했습니다. 3, 3, 9. 이 값이 100이라고 했죠. 9만 넘어가면 A1 값 91.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비수열이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4 빼기 SE가 3의 A4고요. A5는 4분의 3일 때 A1 더하기 A2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요. 이제 네 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얘는 두 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이걸 빼주면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만 나오겠죠. 이렇게입니다. 요게 3의 A4고요. A4 하나씩 빼주면은 요게 2의 A4. 다시 한번 써보면 A3은 2배의 A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요. 등비수열 이제 A와 R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비 제곱 2 곱하기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비 세제곱 해서 AR 제곱으로 양변 나눠주면요. 이거 사라지고 1 되고요. 요거 사라지면서 그냥 R만 나오죠. 그러니까 2R이 1이니까 R은 2분의 1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4분의 3입니다. 이건 A, R의 4제곱이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R이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 여기 집어넣으면 4제곱 해주면 16분의 1이고요. 양변에 16을 곱해주면은 여기가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째 항은 12 이렇게 구해줍니다. 첫째 항과 공비 구했죠? 문제에서 첫째 항 12고요. 두 번째 항은 AR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6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면 18.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1이 3, A2가 5일 때 A4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수열 그러면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목표가 A랑 D. 등차수열의 본질은 A랑 D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문제 주어진 거 보니까요. 정보 2개. 첫째 항 3 주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5. 요거를요. A와 D가 표현되게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자 두 번째니까 공차가 한 번. D는 5. 첫째 항에 3이 주어졌죠? 그럼 공차가 2가 되겠죠.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나머지를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됩니다. A는 3. 공차가 2죠? 2, 3, 6. 더하면 9. 답이 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5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3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수열은요. 첫째 항과 공차인데요. 둘 다 나왔어요. 첫째 항도 나왔고 공차도 나왔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A 더하기 n-1에 D입니다. 세 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를 2번 더해주면 돼요. A값 10이라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공차가 5죠. 2, 5, 10. 그래서 답은 20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6 빼기 A2가 A4고요. A1 더하기 A3이 20일 때 A10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수열 그러면요. 항상 이 첫째 항과 공차 구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정보가 2개가 주어집니다.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2개 있죠? 이거 정보 대입해서 연립방식 풀면 돼요. 그럼 이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A랑 D가 표현되게끔 다 바꿔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차를 5번 이렇게요. 빼기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차 1번.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차 3번 이렇게 되겠죠. 이거 좀 정리 좀 먼저 해볼게요. A-A니까 A 사라지고요. 5D-D니까 4D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A 플러스 3D 3D가 넘어가서 빼주면 D는 A.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하나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A. 자, 첫 번째 항은 A고요.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는 20. 2A 플러스 2D가 20이니까 2로 나눠보면은 A 플러스 D는 10이 되겠죠? 두 번째 식. 이 두 개 연립방식 풀면 되는 거예요. A랑 D랑 같으니까요. 자, D 대신에 A 집어넣을까요? 그럼 2A는 10. A 값 5. 자, A랑 D랑 같다고 했으니까 D도 5가 되겠죠. 이럴 때 A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10은 일반항 우리 A 플러스 n-1, 9D 이렇게 됩니다. 5 대입하면은 5 플러스 5, 9, 45. 지금 답이 5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0은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세수 알파 k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 나왔고요. 2차 방정식이 다 숫자로 나왔네요. 풀 수 있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은 우리 간단하게 딱 나오면은 알파 베타를 구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근이 좀 무리수로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인수분해가 이게 10이 안 되죠. 1, 9도 안 되고 뭐 2, 5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게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24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 1분의 10 해서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룬다 그러면요. 등차 중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운데 요 k가요. 알파 베타 더한 거를 2로 나눈 거. 요게 K랑 같다. 이게 이제 등차 중앙이죠. 그래서 보통 외울 때는 그냥 가운데 거의 2배가 요거 나머지 2개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K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k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 2k. k 값은 2로 나누면 1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2가 16, A5가 11 때 AK는 0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하시오. 등차 수열 그랬죠. 등차 수열은 A와 D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본 목표가. 정보가 두 개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게 지금 일반적인 풀이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이 16. 그럼 A와 D가 표현되게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되겠죠. 16. 다섯 번째 항은 10이다. 다섯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4D가 10. 연립방정식 풀면은 A와 D가 구해지겠죠? 두씩 빼면 되겠네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주겠습니다. A 사라지고요. 4D에서 D 빼면 3D. 10에서 16 빼면 마이너스 6. 3으로 나누면 D는 마이너스 2. D 구했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넘어가면은 A 값은 18이 됩니다. 첫째 항과 공차를 다 구했어요. 여기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AK가 0이 된대요. K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요. 첫 번째 항이 18이 되겠죠. 더하기 K번째면요. 공차를 하나 적은 K-1 곱합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2. 근데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18에 이거 마이너스 2K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20 마이너스 2K는 0. 뭐 넘어가서 2로 나누면 되겠죠? K는 10. 그래서 답이 이렇게 10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일반적 풀이. 일반적 풀이고요. 조금 이제 감각을 키워보면요. 자, 두 번째 항 등차수열 있고,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요게 간격이 3번 차이 나죠? 2부터 5까지 가려면 3, 4, 5. 3번 이렇게 갔는데 16에서 10. 6이 줄어들었죠? 자, 3번 갔는데 6이 줄어들었어요. 한 번 갈 때 2씩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이걸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이게 공차예요. 이런 식으로. 공차를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연립방식 안 풀고. 그리고 목표가 0을 구하는 거에서 0. 그럼 이거 2씩 몇 번을 빼주면 0이 될까요? 10이니까. 5번만 더 가면 되겠죠? 이렇게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째 항에 5번 더 가면 몇 번째 항? 10번째 항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상입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등차 수열이고요. 첫째 항과 공차 둘 다 주어졌죠? 자, 이제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있죠. 2분의 n의 2a 더하기 n-1의 d 또는 2분의 n의 첫째 항과 끝항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원리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이렇게 10까지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를 거꾸로 한번 쭉 씁니다. 여기부터 1, 2 이렇게 해가지고 9, 10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거꾸로 한번 더 썼죠? 더 써서 이거를 한번 더해보세요. 이렇게 더해보면은 11, 11 다 11이 나오죠? 다 똑같은 값이 나와요. 11이 몇 개 있냐면 10개 있어요. 10 곱하기 11. 근데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거 두 개를 다 더한 이만큼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 문제에서는 이거 하나를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이거를 2로 나눠줍니다.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요게 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이제 문자로 하면은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 요게 마지막 항. 자, 마지막 항이 n번째 항 그러면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n-1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더했다는 게 첫 번째 항과 이게 맨 마지막 항이죠.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더한 게 요 11. 11이 되는 거고요. 여기 11. 그 다음에 요 10은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 보통 n개 있다 그러면 n개 이렇게. 그리고 나누기 2 하면은 요 공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 항에 일반항을 대입을 하면요. 요 L 자리에 A 플러스 n-1의 D를 대입하면은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원리입니다. 이 원리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응용 문제 같은 거 풀 때 이걸 이용해서 또 증명하고 아니면 뭐 어떤 어려운 문제 풀 때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대입을 해서요. 자, 10번째 항까지 여기 n은 10이 되겠죠. 가로 열고. 보통 첫째 항과 공차 주어지면 요식 이용하고요. 만약 끝항을 알게 되면은 요거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은 끝항은 모르죠?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겠습니다. 2a. 자, a가 3이니까 6 더하기 자, n값이 10입니다. 10 빼기 1은 9 곱하기 공차. 공차는 2.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2, 9, 18. 18에 6 더하면 24. 2로 나누면 12. 곱하기 10이니까 120. 답은 1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차 수열 AN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A2는 7이고요. S7 빼기 S5는 50이다. 이때 A11의 값을 구하시오. 자, 등차 수열 그러면 제가 A랑 D 구하는 게 일단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A2는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D는 7.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있죠? 공식에 대입해서 A, D 해가지고 식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자, 거기 덧붙여가지고 또 배워야 될 게 특징을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열은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특징을 잡아내야 돼요. 근데 S7 빼기 S5는 뭐냐면요, 이게 원래 의미를 보세요. S7이라는 거는 7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A1 더하기 A2 쭉 해서 A5, A6, A7 원래 본질이 이건 겁니다. 자, 여기에서 S5는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뺀 거예요. 이렇게. 빼보면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나요? A6, A7만 남겠죠. A6 더하기 A7.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빼면은 결국 뭐다 이게 A6 더하기 A7이구나. 이 값이 50이라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차수열의 합 공식보다는 일반항 공식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요.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요. 이게 지금은 차이가 2개밖에 안 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S 뭐 20 빼기 S7 이렇게 나오면요. 이걸로 바꿔도 너무 쓸 게 많아요. 그쵸? 이럴 때는 이거 바꾼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등차수열의 합 공식 쓰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이면 일반항도 마찬가지지만 A5 빼기 A4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요게 일반항 A 플러스 4D 뭐 A 플러스 3D 그래서 빼도 되지만 그냥 요 차이가 공차 하나 차이 나는 거죠. 네 번째 항에서 D를 더하면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빼주면 D구나 라고 이것도 바로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막 A8 빼기 A5 그랬어요. 3개 차이 나죠? 5, 6, 7, 8이니까요. 3개 차이 나니까 이거는 바로 그냥 3D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서 A랑 D로 표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5D가 되고요.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가 되겠죠? 더하면은 지금 2A 플러스 11D 이 값이 50.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자, 이거 2배 해주겠습니다. A 소거시키기 위해서 2A 플러스 2D 2D는 27은 14 연립방정식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A 사라지고요. 빼주면 9D는 36 D값은 4 이렇게 나오네요. D4를 여기서 대입하면은 A 값은 3이 되겠네요. A는 3 그래서 A와 D를 구했습니다. A 11을 구하는 거죠. 자, 11번째 항은 A 플러스 10D. A 값이 3이고요. D 값이 4. 대입하면 40. 그래서 답은 4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A가 9일 때 A5의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 문제입니다. 등비수열은요, A와 첫째 항과요,
공비, R 구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식을 쓸 때도요, A랑 R이 표현되게끔 써주는 겁니다. 문제가 공비가 3이라고 돼 있죠? R 값은 3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항이 9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요. A의 첫째 항에 R의 n-1제곱. 그러니까 공비를요, n-1번 곱한 거예요.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첫째 항에다 공비 한 번 곱하면 되고요.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공비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AR의 제곱. 즉, 세 번째 항이면 공비를 두 번 곱합니다. 그래서 n번째 항이면 공비를 n-1번 곱하게 되는 거예요. 외우면 안 되고요.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 한 번 곱하면 되겠죠. 이게 9. 첫째 항이 공비가 문제에서 3이라고 줘졌죠? 이게 R3. 죄송합니다. 이렇게 R이 3. R이 3이니까 3A는 9. A 값도 3. 첫째 항과 공비 다 구했어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입니다. A도 3이고요. R도 3이죠? 3의 4제곱. 요거는 81. 3 곱하기 81. 24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비수열.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는 2, A3은 4일 때 A6의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은 기본적으로 A랑 R 구하는 게 목표예요. A랑 R이 표현되게끔 식을 써줍니다. 두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은 A, R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항은 A에 R 두 번 곱한 거.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자, AR이 2니까요. 이거를 AR에 R 한 번 이렇게 곱한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R에 2 대입하면 2R은 4. 또는 뭐 얘를 얘로 나눴다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R은 2 이렇게 구해지고요. R이 2면 R2를 대입하면은 A 값은 1 되겠네요. 첫째 항은 1, 공비는 2. 여섯 번째 항을 구해보면요. A, R의 5제곱이 됩니다. 첫 번째 항 A가 1이고요. R은 2니까 2의 5제곱. 그럼 계산하면 2의 5제곱은 32. 32가 답이 되고요. 이게 일반적인 풀이고요. 그 다음에 좀 특징을 잡아보면 두 번째 항이 이고요. 우리 등비수열이죠. 세 번째 항은 여기서 공비를 뭔가 한 번 더 곱하면은 세 번째 항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였던 게 4가 됐죠. 공비가 2라는 거 알 수 있죠. 2를 곱했구나. 그럼 여섯 번째 항을 묻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 되려면 세 번만 더 가면 되겠죠. 이렇게 3이니까 4, 5, 6. 즉 공비 2를요. 세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8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8, 32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의 특징을 잡는 겁니다. 수열은 이렇게 특징 잡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